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중년 TV입니다. 오늘 주제를 세상 인심이 낚시인 인심만 같다면 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누구든지 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낚시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여건상 그렇기도 하였지만 낚시를 해도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실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낚시터에 대한 기억, 거기 낚시하러 오신 낚시인, 보통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을 낚시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낚시인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꾼이라고 하면 왠지 낚시에 미친 사람,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 맹목적 낚시만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낚시인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낚시하는 분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꾼이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좋은 감정이 있길래 그러느냐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낚시터에서 만난 낚시인들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낚싯대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 저수지나 큰 하천에서 낚시를 해 보았기 때문에 낚시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기다란 대나무에 낚싯줄을 매달고 막대찌라고 하나요? 그냥 밋밋한 찌,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된 추에 바늘 2개가 갈라져 있는 그런 채비를 해가지고 물속에 던져 넣으면 물고기들이 물고는 그랬죠. 지금은 낚시 관련 장비라든가 채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발전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낚시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낚시터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낚시인 몇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은 용인에 있는 유료 낚시터에 밤낚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중간에 부계를 설치해서 비교적 깊은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쩌다 한 마리 잡을 때 조금 떨어져서 낚시하시는 어떤 분은 계속해서 잘 잡으시는 거예요. 보통 물고기가 잘 안 잡히면 내 자리에 물고기가 없나? 하고 자리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물고기 핑계를 대지 자기 실력 핑계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갔어요. 진짜 잘 잡으시네요. 아주 고수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채비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사용하는 낚시채비와 떡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저는 사슬편대채비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요, 떡밥을 그렇게 개야하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여분의 낚싯대가 있느냐 물어보시고는 자기 낚시 가방에서 사슬편대채비 3개를 꺼내서 제 낚싯대에 달아주시는 거였어요. 낚싯줄도 새로 베어주고 편대채비도 달아주고 그리고 찌맞춤도 직접 해주시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떡밥도 주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고기가 잘 물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돈이거든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자기 낚시하기도 바쁜데 옆 사람 챙겨주느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분한테 이따가 저녁 식사를 제가 살 테니 같이 하시죠 했더니 자기는 같이 온 친구랑 먹을 거니까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한 분은 한 2년 전인가요? 포천에 있는 한 낚시터를 갔는데 처음 가는 낚시터라 어디를 앉아야 할지 자리를 잘 몰라서 물색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나이 든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조금 있다가 저쪽 분이 앉았던 자리로 가서 낚시 한번 하세요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조금 있으면 낚시 접고 갈 건데 그 자리가 잘 잡히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 낚싯대를 펴고 앉았는데 근데 저한테는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전 내내 한 3마리 정도 잡았나? 그랬더니 아까 자리를 알려주신 분이 다가오시더니 낚시채비 좀 한번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찌와 추가 안 맞다고 한마디로 찌맞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떡밥을 보시더니 이러지 말고 내가 다시 해줄게요 하시더니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는 집어용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는 미끼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한 가지 어분 떡밥으로만 만드셨는데요. 여기는 이게 잘 먹힌다면서 그렇게 다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낚시 초보인 저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분이 제 낚시치 맞춤을 다시 해주고 나서 만들어준 떡밥을 달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넣자마자 바로 물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찌맞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떡밥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물고기가 있어도 먹지 않거나 먹어도 찌맞춤이 잘 안 돼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날 저는 낮 시간에 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잡은 것 중에는 참 많이 잡은 편이죠. 저에게 낚시찌 맞춤을 다시 해준 그분은 그 낚시터에서 자주 오시는데요. 낮에는 더워서 이따가 밤낚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제 옆에 계신 분인데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포천에 있는 낚시터는 주로 계곡형 낚시터에다가 씨알 좋은 향붕어를 넣기 때문에 손맛이 아주 좋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날 붕어 한 마리를 걸었는데요. 얼마나 큰 붕어가 걸렸는지 보통 힘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유도하는 대로 잘 끌려 나오지 않고 갑자기 물속에서 좌우로 휘죽더니 옆에 분 낚싯줄을 휘감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지금도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잘못해서 낚싯줄이 엉겼는데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제 낚싯줄까지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낚시터에 가서 채비가 엉키는 게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가느다란 낚싯줄이 엉키면 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분은 괜찮다고, 낚시를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 대신 엉킨 낚싯줄을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물고기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오늘처럼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으면 고기가 걸리면 천천히 꺼내면 안 되고요. 조심해서 빨리 바로 꺼내야 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낚시터에서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친절하게 낚시 채비부터 여러 가지 알려주시고 또 시원한 음료수 또는 따뜻한 커피들을 주시곤 하던 그런 인심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저도 그분들처럼 해야겠다 생각해서 낚시터에 갈 때면 제가 먹을 음료수 말고 다른 낚시인들을 주려고 음료수 캔 등을 여분으로 더 넣어서 다니고는 합니다. 이것도 그분들에게 제가 배운 거죠. 자, 이제는 낚시인 말고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와 서비스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바다 낚싯대, 원투대 말고 찌 낚싯대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 매자가 아끼던 낚싯대를 저에게 주어서 2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다에 낚시를 갔는데 릴을 장착하는 클립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를 만든 회사를 어렵게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낚싯대인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맣게 해동이라고 써 있죠. 이 회사는 용인에 있었는데요. 예전에 낚싯대 만드는 이름 있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인터넷에서 제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겨우 찾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택배로 보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낚싯대 보니까 오래전 낚싯대라서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부속이 없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부속을 찾아보니까 일본산 제품 것에 맞는 것이 있어서 수리해서 보내니 잘 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마워서 수리비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거 한 20년 전에 저희가 만든 제품인데 아직도 쓰고 계시네요. 저희도 20년 전에 우리 제품을 봐서 반갑기도 했고 아직도 자기네 제품을 쓰고 계신 것이 고마워서 수리비를 안 받을게요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택배도 자기들 비용으로 보내주셨어요. 참 고맙죠.
그렇게 인심 베풀다가 사업하시는 분들 망하면 어쩌려고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요. 애지중지 잘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민물 낚싯대로 체험형 블루 32칸, 32칸이라고 하네.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커다란 잉어나 향어가 걸려도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낚싯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날 비가 왔어요. 오후에 낚싯을 좀 일찍 마치고 낚싯대를 걷어서 마른 수건으로 잘 닦으면서 낚싯대를 접고 있었는데 2대 중 1대가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초리대 부분이 약해서 부러질까봐 힘을 잘 못 줘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은 초리대 부분부터 4번 대까지 그리고 중간에 5, 6번 대가 모두 안 들어가는 경우인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낚싯대를 바닥에 툭툭 쳐서 그 힘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날은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쳐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낚시하시던 분이 다가오셔서 낚싯대가 비를 맞으면 가끔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기는 그 전주에도 비를 맞아서 젖었었는데 마른 수건으로 닦기는 했지만 겹치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하던데 그분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 낚싯대를 감싸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붓는 거였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낚싯대가 늘어나서 안에 낚싯대가 빠질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 때문에 다른 분들 낚시하다 말고 제 낚싯대 접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낚싯대 접는 것을 포기하고 접히지 않는 낚싯대가 부러질세라 조심스레 차에 싣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만든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서 거기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만드는 회사는 방법을 잘 알 것 같아서요. 서비스 센터 담당 직원이 낚시 전화를 받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다 그렇게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럼 서비스 센터로 보내주시면 자기들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가까우면 직접 가보겠는데 거기가 부산이라서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기도 못하다라고 하셨더니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잠시 후에 바로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택배로 보내기도 그렇고 직접 방문하기도 그러니 그냥 1번 초리대 부분부터 4번 대까지 새로 보내줄 테니 그걸 그냥 쓰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AS 기간도 지났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겠네요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낚싯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싼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무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소를 불러달라고 택배비도 자기네가 대신 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새 제품이 바로 이렇게 왔는데요. 한번 제가 꺼내볼까요? (1번) 초리대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새 제품이 온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인심 쓰다가 그 회사 또 사업 망하면 어떡해요? 신중령 여러분, 오늘 제가 세상 인심이 낚시인인 만큼만 같았으면 하는 주제를 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그분들이 제게 베푼 만큼 베풀 생각입니다. 낚시터 가서 저보다 잘 못 잡거나 잘 모르는 분이 물어보면 제가 낚시를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알려줄 거고요. 시원한 음료수나 냉커피 한 잔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낚시터만 가면 좋은 분들 만나서 낚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물론 잡은 물고기는 나중에 다시 다 물속으로 풀어줄 거고요. 여러분도 낚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